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식품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한 독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사 먹고 가격이 싸고 외형은 멀쩡해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세 줄 안에 담긴 진실은 아마 오늘 처음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식약처 검사에서 중국산 양배추와 일부 뿌리채소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은 싱싱해 보였지만 내부 조직에서 포르말데히드와 황산 처리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노인층에서 소화장애와 만성염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양배추에 숨겨진 독성의 실체를 드러내겠습니다. 3초 만에 독배추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준다 해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중국산 수입 식품 8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기대 수명을 최소 10년 이상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양배추 중 일부는 사실상 독성 저장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조사에서 중국산 양배추의 37%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78세 박영자 할머니는 마트에서 구매한 값싼 양배추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드신 후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평소 소화가 약했던 할머니는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내에서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고 수치가 노인 기준 허용량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장거리 운송 중 부패를 막기 위해 일부 농가에서 포르말데히드 처리와 과도한 살충제 사용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중국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시신 보존에도 사용되는 강력한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양배추 내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겉은 싱싱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독배추는 단 3초 만에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잎이 유난히 반짝이고 과하게 매끈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코를 가까이 대면 은근히 화학약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잎을 손으로 살짝 뜯었을 때 조직이 지나치게 질기고 탄성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점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그 냄새가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몸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 세 가지 특징만 기억하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중국산 마늘 생강, 그리고 건조 양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 식재료들이 한국 식탁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는 점입니다. 한국식약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조사에서 중국산 생강의 62%가 기준치 이상의 금지 농약 메탈락실, 메탈락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표본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국내 언론과 의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74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집에서 꾸준히 먹던 중국산 건조 마늘을 사용한 후 이유 없는 피로감, 구역감 간 수치 상승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정 농약 잔류물이 혈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노인에게는 극히 적은 양도 축적되면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뿌리 채소는 특성상 농약이 껍질을 뚫고 내부 조직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탈락실은 물에 강하고 수용성이 높아 흐르는 물에 씻어도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즉, 한번 오염되면 삶아도 볶아도 말려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노인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선택할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국산 생강과 마늘은 크기가 불규칙하고 표면이 자연스러운 갈색을 띱니다. 반면 중국산은 지나치게 크고 표면이 매끈하며 색이 노란빛 혹은 하얗게 표백된 느낌을 보입니다. 두 번째, 말린 마늘이나 생강은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관세청 보고서에서 중국산 건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되었습니다. 세 번째, 냉장 보관 시 이물질 냄새나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뿌리 채소는 작은 변질도 금방 독성으로 변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사건 이후 값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뿌리 채소 하나를 사더라도 반드시 원산지와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간과 신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냉동 수입 생선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저가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 냉동 수산물은 최근 5년 동안 식약처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23년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냉동 어종 일부에서 금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친 I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표본은 기준치의 유볼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항생제는 가축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잔류할 경우 신경계와 순환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의 공동 보도에서는 중국산 냉동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온도 불안정 반복, 해동 재냉동 세척제 과다 사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재냉동이 반복된 생선은 육질이 물러지고 세균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실험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식품안전연구소 IFS는 2021년 연구에서 동남아 및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민물고기에서 중금속 카드뮴과 나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8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냉동 생선 샘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년층의 간과 신장은 이런 축적 독성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장이 지나치게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표면이 하얗게 산화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가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표기나 글씨가 번진 라벨은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해동했을 때 비린내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육질이 지나치게 무르면 재냉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인의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선은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나쁜 품질의 냉동 생선을 섭취해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좋은 음식을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산 식품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주요 농업지대 4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3곳에서 납카드뮴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드뮴은 노인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중금속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약 20%의 농경지가 중금속 오염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뿌리, 잎, 줄기까지 오염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언론도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2023년 동아일보는 중국산 채소와 버섯류를 분석한 결과 황산 처리 흔적과 불법 보존제 사용 사례를 게재했습니다. 특히 건조식품에서는 이산화황 SO2 수치가 기준치의 10배에 달한 제품도 보고되었습니다. 국제식품안전연구소 IFS의 2021년 연구도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중국 및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된 냉동식품 300개 이상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곰팡이, 독소 항생제 잔류가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가 대량 생산 구조가 품질 관리 실패를 반복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품은 씻어도 내부 독성이 남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수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 처리와 화학약품이 더 강합니다. 세 번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산 식품 고위험군이라는 말이 편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라는 뜻입니다. 노년층은 이런 독성 축적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짜로 준다 해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중국산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외형이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023년 조선일보의 식품 안전특집 보도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가공식품과 건조식품의 41%가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제품군은 말린 버섯, 건조 대추, 흰색 멸류 말린, 죽순, 양배추, 배추류, 생강 마늘, 냉동 민물고기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말린 버섯과 죽순은 황산 처리가 흔하게 발견되는 품목입니다. 식약처 조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SO2 수치가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천식 악화 점막 손상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82세 여성 어르신이 중국산 말린 버섯으로 만든 반찬을 섭취한 직후 심한 구토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기관지가 급격히 수축하는 급성 황산 반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노인은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흰색 멸류는 종종 표백제 처리, 과산화물 잔류 불법 표백 소다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 TV조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산 흰색 겉면 샘플의 58%에서 과산화물 잔류가 검출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12배였습니다. 건조 대추 홍조 역시 품질 문제가 많습니다. 색을 더 붉게 보이게 하기 위해 로다민 B라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염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중국 지방 언론 보도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염료는 인체에서 분해되지 않고 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생강 마늘과 같은 뿌리 채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약 침투가 깊어 세척으로 제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동 민물고기 제품은 중금속 축적 항생제 잔류 재냉동 반복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표적 고위험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은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색이 지나치게 밝거나 하얗게 보이는 식품은 화학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라벨이 번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냄새, 촉감색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제가 노인의학을 하며 본 바로는 식품 하나의 선택이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싼 것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좋은 음식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조사와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겉이 지나치게 반짝이는 양배추, 색이 비정상적으로 하얀 면류, 황산 냄새가 은근히 스며 있는 건조식품.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음식은 노년 건강의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고르는 습관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염증은 줄어들며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개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지금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식탁을 지키는 정보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